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입니다. 저를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거주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해외 동포 여러분, 또 만나 뵈었군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자신의 이름 감명법 7번째 시간으로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을 자신이 감명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제각각 고유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제일 먼저 받는 선물은 곧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띠와 사주팔자는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제1의 운명이며, 태어난 이후에 누군가 지어준 이름은 후천적으로 부여받은 소중한 제2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성사가 되지 않고 때로는 힘이 들 때면 괜히 자신의 팔자를 원망하고, 그것도 부족할 때 자신의 이름을 불신하고 탓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주변에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불신을 가져보았을 수도 있고, 특히 발음이 안 좋은 이름을 가진 분은 때때로 그 이름에 관해서 컴플렉스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궁금증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고심하고 고민하던 끝에 제가 연구한 과학학문과 학술의 이론에 접목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본 감명 방송을 연속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궁금하고 답답했던 자신의 이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장명하는 전문 장명가를 양성하고자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이름만큼은 스스로 간편하게 감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방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와 복잡한 학술의 이론을 모두 배제하고 자원오행의 혁명학 학술로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방송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을 장명하는 성명학의 종류는 여러 학문이 존재합니다. 저는 현재 장명하시는 장명가 전문가분들이 제일 많이 응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자원오행의 학술과 그 학문을 인용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스스로 감명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만이 있거나 이름이 잘못 장명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가 제공하는 대로 따라서 같이 움직여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감정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호적에 등재된 본 성씨와 이름을 백지우에 한문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의 획수를 뽑으십시오. 그 획수를 뽑을 때 참고할 사항은 여러분들이 대법원에서 지정한 인명사전에 기록된 획수를 뽑아야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이름을 감정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단어의 명칭이 있어요. 그 종류는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잠깐 이 도표를 보십시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원격이라는 단어의 명칭이 있고, 둘째는 형격이라는 단어의 명칭이 있으며, 세 번째는 이격이라는 명칭이 있고, 네 번째는 정격이라는 명칭의 4가지를 꼭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각 단어의 명칭이 어떻게 구성 요건이 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명칭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 원격이라는 명칭의 구성은
이름 중 중간 글자의 획수와 이름 끝자의 획수를 플러스한 획수를 자원오행 전문 용어로 원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격이라는 명칭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원격의 작용은 우리나라의 사계절로 보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의미하고요. 사회적인 형성 과정은 인간의 기본적 도리의 인성 과정을 형성하는 중요한 초년의 시기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나이로 분류하면요, 1세부터 20세까지의 초년의 운명을 의미하고 그 성장 과정은 성격의 형성과 체력의 보존력을 함양하고 형제나 가족에 관한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며 원격의 원은 으뜸원자를 사용합니다. 둘째, 형격의 구성은 어떨까요? 그 형격의 구성은 이름 중 자신의 성씨의 획수와 이름 중간의 글자 획수를 플러스한 획수를 우리가 표현하는 자원오행 전문 용어로 형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형격이라는 명칭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계절로 살펴보면 만물이 자라나서 결실을 맺기 위하여 성장하는 계절, 즉 여름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형성 과정은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형통하고요, 서로 협력하여 화목한 조화를 이루는 자신의 품성이 결정된다는 초중년의 시기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나이로 분류해보면 21세에서 40세까지의 청년 시절의 운명에 해당이 되며 가장 중요한 성격과 직업 그리고 재물의 보존과 중요한 혼사가 결정되는 결혼관과 가정관이 결정되는 시기로 나타났습니다. 셋째는 이격의 구성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격의 구성은 이름 중 자신의 성씨 획수와 이름 끝자의 글자 획수를 플러스한 획수를 자원오행 학술의 전문 용어로 이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격이라는 명칭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사계절로 보면 가을을 의미하고 만물이 어우러져 결실을 맺는 시기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작용하는 작년의 시기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나이로 분류해보면 41세에서 60세까지의 장년기의 운명을 의미하며 사회적인 대인관계와 넉넉한 재물의 형성과 가족이나 부부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명칭의 구성으로서 자신의 성씨의 글자 획수와 이름의 중간 글자의 획수 글자와 이름 끝자의 글자 획수를 모두 합한 획수를 자원오행 전문 용어로 정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격이라는 명칭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즉 그 이름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계절로 보면요, 겨울에 해당하고 만물이 결실의 결과로 되돌아왔죠. 아름답게 성숙된다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말년과 노년의 운명으로 최종 분석이 되었습니다. 나이로 분류해 보면 61세 이후의 장년과 말년의 운명을 의미합니다. 운명의 총 운세를 의미하며 특히 대인적인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신의 건강을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원격과 형격 그리고 이격과 정격의 네 종류의 명칭이 작용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를 감명하시려면 다른 명칭은 모두 배제하십시오. 오로지 단 한 가지 정격의 획수만을 가지고 나쁜 이름인지 좋은 이름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감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지 못한 정격의 획수 81 획수 중에 54획과 55획 그리고 56획 세 종류의 정격 획수를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정격 획수가 여러분의 이름 획수가 54획과 55획 그리고 56획에 해당되는 획수라면 여러분의 이름은 일단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 좋은 이름인지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영상으로 연속으로 올려드린 좋지 못한 이름의 획수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름은 원만하게 장명이 되었고 좋은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고통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해당되는 이름의 획수와 지난번에 모두 제가 말씀드린 그 획수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좋지 못한 이름으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그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참고하셔도 틀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명드리는 좋지 못한 획수 54에게 해당되는 이름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이름의 획수로 인하여 어떤 작용을 하기에 도대체 좋지 못한 이름이라고 할까요? 자원오행 전문 용어로 패망격이라 하여 일시적인 성공은 기대할 수 있으나 울로가 불행하여 근심과 고난이 끊이질 않고 패가망신을 하거나 형액 등으로 흉운이 초래되는 최악의 수리의 정격 획수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정격 54액의 이름은 장점도 있습니다. 지혜가 남다르고 외모로 보아 용모가 출중한 것은 장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획하는 일마다 장애가 따르고 고난의 길을 살아가는 흉한 수리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최종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55액수의 정격을 가진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도대체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 나쁘다는 이름일까요? 자원오행의 전문 용어로 불안격이라 하여 겉으로는 화려하고 융성한 운인 듯하나 재화가 있어 매사가 불안정하며 이별이나 각종 순환을 피하기 어려운 정격의 획수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특히 건강에 취약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며 절망에 빠지기 쉬운 획수로도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역경이 닥칠 경우 인내력이 부족하고 쉽게 좌절하며 성급한 결단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결과를 당하게 되므로 파산, 병고, 재화의 위협을 모면하기 어려운 흉격의 획수로 최종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56액수의 정격을 가진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 나쁜 이름이라고 할까요? 자원오행의 전문 용어로 부족격이라 하여 모든 일에 실행 능력이 부족하고 진취성이 박약하고 시작하는 일마다 실패가 거듭되는 좋지 못한 성격의 획수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특히 의지가 빈약하고 인내력이 부족하여 주변의 도움조차 받기 어려우니 일평생을 고난과 고통 속에 머물게 된다는 흉한 획수로 또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54핵과 55핵 그리고 56핵에 해당이 되는 세 종류의 나쁜 정격 획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셔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만족하게 감명하기가 어려우신 분은 직접 이름을 감명받고 싶을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자신의 이름이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유료 감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감면받고자 하는 분의 이름과 생년월일지를 보내주십시오. 감명을 신청할 경우 신청 접수 수순에 의하여 차례로 전화로 답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름의 정격 획수 총 81개의 정격 종류 중 나쁜 획수에 해당하는 세 종류의 정격 획수를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감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격 획수 81종류 중 나쁜 획수 종류 3종류를 추가로 올려드리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자신의 이름 감명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알림을 지정하시고 가까운 지인들과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이름 감명 방송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시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마
과학역술TV 유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